5월 27일 오늘 아침 주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어제 치러진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경선 결선 투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마가 성향의 캠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이 현역 4선 의원인 존 코닌 후보를 누르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충성심을 무기로 예선전의 열세를 뒤집었는데요. 이로써 중간선거 공화당 경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이 연이어 승리를 하는 기조가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확대 기조 속에서도 신중론을 택한 지역도 있었는데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해온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개정안이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유일한 민주당 의석을 공화당이 흡수해서 7석 전체를 석권하도록 짜인 소위 인위적인 선거구 재획정, 게리맨더링 아니었는데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2명이 이미 경선 조기 투표가 시작된 상황에서 선거구를 바꾸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해서 반대표를 던진 결과입니다. 중동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소규모 공습과 드론 격추 등 군사적 긴장감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뒤로는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긴밀히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측의 군사적 소규모 충돌이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성급한 합의를 반대하고 있는 이란 내 강경파 여론을 달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행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란 내부에서는 전시 체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수개월간 차단되었던 인터넷이 부분적으로 복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미 국무부 역시 며칠 내로 카타르 중재를 통해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합의 타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현장 조사를 거쳐 수거한 미사일 잔해에서 이란산 부품과 각인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는데요. 이란 측은 현재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 여파로 고물가 충격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며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더욱이 국제 유가 상승이 미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면서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6.51%까지 치솟아 약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 구매자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둔화로 집값 하락세가 광범위하게 좀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를 불문하고 한층 더 강력한 규제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통상 분야에서는 지난 2월 발동된 10% 보편적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법적 시한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 무역대표부는 법안 자체에 재발동 금지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7월 이후에도 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발동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연방보건부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서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 의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수급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각 주정부에
연방 지원금 보류 압박이 가해지면서 한인 사회도 저소득층 수혜자들과 노년층 사이에서 자격 검증 강화나 혜택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높은 생활비와 고금리, 주택난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 등으로 인해서 아예 미국을 떠나는 탈미국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보고서인데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은 작년 한 해 미국을 떠난 자국민이 15만 명에 달해서 대공황 시대 이후 처음으로 순 이민 규모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고 하는데요. 아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들도 5천 명에 육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내 집 마련 등 살기가 불가능해진 중산층과 평범한 미국인들이 비자 규제를 완화한 유럽이나 멕시코 등지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흥미로운 재미있는 소식인데요.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스낵 브랜드 오레오와 손을 잡고 전 세계 팬들을 찾아간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호떡을 모티브로 해서 흑설탕 필링을 채운 오레오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오레오 역사상 처음으로 BTS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한정판 호떡 맛 오레오를 출시한다라고 하는군요. 과연 호떡 맛 오레오, 보라색 오레오가 어떤 맛일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소식들 모아서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어제 텍사스에서 몇몇 결선 투표들이 진행이 된 가운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어제도 특히 이제 텍사스 주, 그러니까 상원이죠. 네, 연방 텍사스 주의 연방 상원 공화당 상원 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결선 투표가 이제 아무래도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어제 그 켄 팩스턴과 존 코닌
내내 지금 결선 투표에 대해서 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존 코닌은 넘기 힘든 산이었죠. 네, 존 코닌 하면은 지금 4선 의원이고 공화당 뭐 상원 내에서도 거의 뭐 넘버 2 네,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텍사스 공화당 정치의 얼굴이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서 중도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는 뭐 전통적인 공화당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존 코닌 지금 현역 4선 의원인데 이번에 5선을 도전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실 캠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인데 뭐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인물이긴 하죠. 계속해서 지금 특히나 텍사스 주의 법무장관 자리에서 여러 가지 법률들 강경 보수 정책들을 밀어붙이면서 상당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만 이 상원의원 도전에서 존 코닌이라는 산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거물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는 사실 퀘스천 마크였거든요. 그런데 결선 투표까지 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사실 그래도 여전히 존 코닌이 앞서 있지 않나 싶었는데 결선 투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제 막판에 캠 팩스턴 지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판도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어제 결선 투표에서 64대 36? 뭐 어제 방송 좀 이렇게 하면서도 요즘 분위기는 캠 팩스턴이 뒤집어서 앞서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했는데 사실 64대 36으로까지 압도적으로 캠 팩스턴이 역전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화당 상원 후보 경선 결선 투표에서 텍사스의 법무장관인 캠 팩스턴이 4선의 공화당 거물 존 코닌 현역 의원을 64대 36 거의 2대1의 격차로 아주 완파를 하고 텍사스 공화당의 상원의원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실 자금도 상대가 안 되죠. 네, 자금도 존 코닌이 훨씬 많이 미국의 정치는 정치 자금이지 않습니까? 자금도 존 코닌을 따라갈 수 없고 당내 조직도 말씀드린 대로 존 코닌 의원은 공화당의 대표적인 얼굴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당내 조직이라는 부분에서도 크게 열세였던 팩스턴이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결과가 이제 11월 본선에서 어떻게 작용이 될지, 텍사스 공화당 정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한번 이제 과정을 좀 보자면은 지난 3월 예선에서 이제 결선 투표에 오긴 했지만 몇 달 전 3월 그때 선거 때만 해도 코닌 의원이 이겼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때 팩스턴 장관이 40.7 그리고 존 코닌이 41.9. 물론 이제 불과 1.2% 차이 접전이어서 결선까지 오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어쨌든 존 코닌이 이긴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자금 격차는 사실 어마어마했는데 뭐 경선 전체에 쓰인 금액이 약 1억 2,800만 달러였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거의 1억 달러에 가까운 9,200만 달러가 존 코닌의 정치 자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선 자금의 70%가 존 코닌에게 몰렸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화당 내부에서 격차가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결선에서 결과가 뒤집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지지 선언을 미루다가 결국 지난 5월 19일 이제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존 팩스턴을 미국 우선주의의 애국자이고
마가 운동에 극도로 충성해온 사람이다라면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동시에 존 커닌 의원에 대해서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면서 사실상 존 커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예, 이때부터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어떠니까 보면 강경한 보수층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급격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팩스턴 공개 지지를 그것도 강력하게 선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무게추가 확 쏠리게 된 거죠. 네. 이 텍사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루이지애나에서도 공화당 내부 정치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탄핵에 찬성했었던 빌 캐시디 의원이 트럼프가 뽑은 픽에게 패배를 했고요. 켄터키에서는 무려 8선의 토머스 메시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준 신인에게 패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베테랑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찍은 후보에게 패배하는 일들이 지금 이어지고 공화당 내에서 지금 공화당 내 경선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텍사스에서도 팩스턴 장관이 압도적으로 존 커닌에게 경선에서 승리하는 런오프에서 승리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한다라는 이 메시지는 공화당 내 정치에서는 사실상 절대 권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 쪽에 마가 쪽에 줄을 서느냐 이 충성도가 공화당 내 경선 강성 가능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어쨌든 팩스턴이라는 인물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존 코닌에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만 한다고 무조건 승리하겠습니까? 켄 팩스턴도 지지를 받을만 하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않았겠습니까? 켄 팩스턴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2014년부터 텍사스 법무장관으로 재직해 왔는데요. 미국 내에서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가장 공격적인 보수 법무장관이었으니까 보수 법률 전사 로 불려왔던 인물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2년 동안 연방정부를 상대로 27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정부와 싸웠던 인물이고요. 오바마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때는 무려 100건 이상의 행정 법률 소송을 내기도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텍사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와 충돌하는 텍사스 그 이미지를 굳힌 인물이 바로 켄 팩스턴입니다. 낙태권이라든지 이민 정책, 그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백신 의무화 정책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고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까지 있었고 강경 보수층이 원하는 그 전선에는 빠지지 않고 앞장서서 등장해서 아주 진짜 싸움꾼으로 나섰던 그런 인물이 켄 팩스턴입니다. 텍사스 강경 보수층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그 워싱턴의 연방 권력 확장을 막는 방패이자 또 싸움꾼 창 역할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상당히 좀 비판도 있어 왔죠. 비리 혐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5년에 취임 불과 몇 달 만에 증권 사기 혐의로 중범죄 기소를 받았는데 9년 동안을 끌었던 이 사건이 결국 3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 종결되기도 했었고요. 2023년에는 탄핵에 그 텍사스 하원에서 탄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텍사스 하원이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대 2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이 됐었어요. 네. 후원자 네이트 폴을 위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복 해고했다라는 혐의였는데 상원에서 무죄가 되긴 했지만 공화당 주도의 텍사스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탄핵을 결정됐던 그런 이력도 가지고 있고 외도 의혹도 있고 공금으로 내부 고발자 합의금을 지급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좀 비판이나 논란의 또 중심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팩스턴의 지지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정적들의 정치 공세다. 거짓이다라고 일축하고 있는데 하지만 11월 본선에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팩스턴의 약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화당 보수층의 강력한
그 강경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개인적인 이러한 비리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선에서 발목을 잡는 그런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켄 팩스턴이 본선에서 맞붙는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라는 것이 또 중요할 텐데 이게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는 제임스 탈라티코입니다. 36살이에요. 굉장히 젊은데 재밌는 인물이에요. 텍사스 토박입니다. 그 어스틴 북쪽 라운드락 출신인데 텍사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정책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스틴 장로교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해서 신학생 출신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사이기도 했었고요. 언젠가는 장로회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진보 정치인이에요. 민주당 지금 후보입니다. 정책적으로는 꽤나 진보적입니다. 최상위 부유층 증세 정책이라든지 공교육 강화 정책, 뭐 인슐린 가격 상한제 같은 이렇게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외모로 보면은 그냥 찐 텍산이에요. 신학 전공하고 텍사스 토박이고 성결 구정을 항상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카우보이 부츠 신고 다니고 쉐보레 픽업 트럭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30대 중반의 찐 텍산인데 정책은 진보적입니다. 굉장히 이제 재밌죠. 흥미로운 인물이죠. 지금 민주당, 텍사스 민주당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인데 텍사스의 언어와 문화로 말하는 진보 후보입니다. 이게 그 몇 년 전에 베토 오루크 기억하시죠? 텍사스 정치에서 민주당 돌풍을 일으켰던 베토 오루크. 그런데 이제 베토 오루크가 진짜 뭐 대통령 후보까지 될 그런 분위기였는데 막상 2018년에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맞붙어서 패배했었습니다. 그때 베토 오루크의 약점이 뭐였냐? 아주 어마어마한 인기, 전국적인 인기를 누렸지만 약점이 뭐였느냐? 너무 텍사스스럽지 않다. 베토 오루크는 누가 봐도 이미지가 마치 그냥 캘리포니아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너무 텍사스스럽지 않다. 그게 이제 베토 오루크의 약점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탈라티코는 다릅니다. 누가 봐도 찐 텍산이에요. 정통 텍산 분위기인데 정책은 진보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텍사스의 좀 중도 보수층도 품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좀 겸손하고 유쾌한 그런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공화당의 상원의원 후보가 팩스턴으로 결정된 이후에 쿡 폴리티컬 리포트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텍사스 상원 본선 전망을 공화당 유력에서 공화당 경합 우세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선 경쟁력을 봤을 때 탈라티코와 켄 팩스턴이 맞붙으면은 중도층을 탈라티코가 가져가면서 팩스턴이 조금 힘든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팩스턴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텍사스 보수층의 강력한 충성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재직하면서 전투적인 보수 전사 느낌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텍사스는 여전히 공화당 우세주입니다. 그러니까 팩스턴의 강점 뭐 명확하죠. 공화당 지지자들이 존 코닌을 제치고 팩스턴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들도 있어요. 중도층에 조금 약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약점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 뭐 그런 부분, 또 여성 유권자들이라든지 중도층을 설득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선에서 탈라티코라는 새로운 민주당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정치인을 상대로 어떤 경쟁력을 보일지, 과연 탈라티코라는 인물은 텍사스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베토 오루크가 못 해낸 일을 탈라티코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이번 본선 11월 본선에서 텍사스 이제 텍사스의 이제 상원 의원 선거가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도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뭐 달라스 시내, 뭐 휴스턴, 어스틴,
뭐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민주당세가 커지고 있어서 강해지고 있어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 텍사스의 선거 지형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런 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한마디가 미국 공화당 경선 지역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과연 11월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